네, 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반도체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과 대만이 관세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곧 거대한 태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상은 한국 반도체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2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대만의 이 반도체 관세 협상 이 핵심이 뭐죠? 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미국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웨이퍼 생산 점유율이 세계 37%까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아무튼 마이크론이라는 그래서 3대 반도체 회사 있지만 2024년에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급격히 쪼그라들었고요. 미국은 이걸 다시 4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이 미국이 그러니까 반도체 소비의 25%를 차지하지만 생산은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대부분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사실 안보 무기라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군사 무기까지, 특히 AI에서 굉장히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안보 리스크로 보고 이걸 사실 미국의 이 꺼져가는 미국의 마지막 그 파워를 이용해서 이 한국과 대만,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꽤 인상적인 대목이 많았는데요. 일단 반도체 협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금 대만처럼 한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난 10월 그 반도체 협상, 관세 협상을 보면 당시 최애국 대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라고 하면 결국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은 지금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이제 면제받거나 아니면 15%까지 조율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 말도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만만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대만 협상을 잘하면 한국도 그 정도 이상 악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일 거라서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 트럼프가 또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린란드 문제도 걸쳐 있고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도 했고요. 또 80년 우방인 미국과 유럽이 자칫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만이 어떻게 보면 납작 엎드려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금 2,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2,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대만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고요. 이게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했던 그 D-Day가 2027년이라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만은 미국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미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미국에 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그런 양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결국 핵심을 요약하면은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고요. 네. 그죠? 그다음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최대 2.5배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네. 미국의 공장 지어라. 네.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2,500억 불 중에서 이 반도체는 빠지는 거다. 이미 이렇게 사실 나오지 않을까요? 2,500억 달러 중에 빠져 있고요. 네. 지금 한국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이 짓고 있는 그 규모가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9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건 이미 이제 우리 2천억 달러 투자에 빠져 있는 거고 이미 기존에 투자한 거라서 거기 포함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짓고 있는 생산 능력에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을 하겠다. 그 말은 이제 미국 공장을 많이 지으면 좀 이제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한국은 지금 이제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혜택을 보겠지만 미국 수출 자체가 한국 반도체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약간 애매한 게 8% 시장을 보려고 미국에 공장을 짓느냐, 그리고 미국의 공장 자체가 이 인건비라든가 그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한국은 대만처럼 미국 예고를 전폭적으로 받기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대만으로 봤을 때 5천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맞습니다. 그 결국은 중국의 뭐 침공 이런 압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네, 그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차지하는 거를 그때 미국이 일본에 결국은 반도체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이 한국 대신에 미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미국의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특히 대만은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 갈등, 그다음에 양안 문제로 대만이 그 약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이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는 5천억 달러에 다 투자하는 거 아니다. 5천억 달러는 2,500은 현금이고 2,500은 이제 우리처럼 보증과 대출 중심으로 이제 해서 금액이 다 나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산업 공동화 우려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 방패라고 하잖아요. 그 대만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지켰는데 대만의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면 누가 대만을 지켜주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아까 그 플라자 합의 때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위협받고 있고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성, 제조업의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조업을 리쇼링 하려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 여전히 그 미국의 반도체를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대만은 또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안보를 한국보다 더 강하게 의존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심지어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대만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안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공장을 지어서 좀 강하게 미국에 좀 그 결속하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TSMC가 대만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네네. 있는데 이 TSMC의 실적을 보면은 네. 뭐 그렇습니다. 압도적 실적인데 그 내용은 어떤가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작년 실적, 2025년 최근 실적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달러 기반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이제 물론 여기에 스마트폰하고 가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말고 전체를 하면 삼성전자가 매출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은 녹색이 영업이익인데요. 아래가 TSMC고요. TSMC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한 그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인데다가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빨간색이 TSMC고요. 파란색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인데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작년 기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TSMC의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굉장히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보다 TSMC의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지만 TSMC가 차지하는 대만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가 대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TSMC가 아리조나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지구에서 가장 비싼 프로젝트란 말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맨 아래 인텔에 12,000명 정도 지금 이제 고용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인텔이 가장 크게 이제 아리조나 공장을 짓고 있고 맨 위에가 이제 TSMC입니다. 3,000명 정도 들어가는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요즘 다들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3,000명 정도라면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이제 자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제조업 위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려 1,650억 달러짜리 공장 그리고 미국에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게 2013년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3년 만에 지금 이제 이런 대형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요. 근데 모리스창 TSMC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만드는 것보다 50% 정도 더 비싸다. 비싼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말도 했습니다. 18,000개의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많이 변신했기 때문에 규제 없이 그냥 공장을 짓겠다면 전폭적으로 밀어주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몇 년 전에 대만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심지어 정부에서 농사를 안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 물을 끌어다가 TSMC에 대준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데 미국은 이게 규칙도 많고 이 규칙들을 다 로비하고 바로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3,500만 달러 비용이 더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허가가 승인된 뒤에도 대만보다 2배나 더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TSMC가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히 또 아리조나 사막이라서 물도 사실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이 물을 6만 리터의 하루 물을 한 20만 가구가 쓰는 규모라고 그래요. 이거를 폐수 재활용 시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안. 이런 거 보면 그 TSMC의 그런 모델을 한국의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도 많이 벤치마킹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건 뉴욕타임즈가 인터뷰한 그 TSMC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 게으르고 무능하다. 그런 말을 대놓고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대만에서 500명의 TSMC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조지아주 사태 기억나죠? 그처럼 한국도 사실 이제 한국 노동자들 데려서 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가 뭐 이민 불법 체류학에서 논란이 됐는데 대만도 지금 똑같은 그런 그 공경을 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을 이식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하지만 공장을 미국에 가져오기도 쉽지 않고 가져와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TSMC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 있긴 하지만 이 실제로 가동이 되면 굉장히 비용 부담이라든가 실제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특히 한국, 일본, 네. 대만 기업들을 그 미국으로 데려가서 하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물론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가장 최대 그 반도체 그 소비 국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걸 하려고 하고 지금처럼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사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국은 오히려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죠. 우리 계속 끝내준 경제에서 다뤘지만 미중 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회가 아직 제조업 기반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국의 관세법상과 비교하면 대만은 약간 더 불리한 조건을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미국이 과연 이걸로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건비가 거의 2배, 그다음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한 40% 가까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전체 제조 원가가 11% 오른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 정도 줄어들 거라는 6% 포인트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긴 짓지만 그 정도 이익률이 줄어드는 걸 감수를 해야 되고, 그걸 그 대가로 미국의 수출을 보장받는다거나 관세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불이익을 덜 받게 되면 오히려 이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우리 기업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TSMC도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이런 굴욕적인 조건들을 일단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네. TSMC처럼 네. 한국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 이제 아직은 미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데 그중에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미 생산 공장이 많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미국을 직접 반도체를 수입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웬만하면 미국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15% 정도의 관세를 문다면 관세를 물고도 밖에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스콧 베선트 장관은 만약에 미국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100%는 아직은 약간 블러핑일 가능성이 좀 크고 실제로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 아니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하지만 배를 부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갑자기 지금 우리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는 반도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일단 결정되고 한국도 아마 또 다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한국에 갑자기 뭐 100%를 물린다고는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확실한 거 없지만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그 전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도 갑자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물릴 거다. 과연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말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그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안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 관세를 크게 반도체는 높이지 않을 거다라고 어쨌든 일단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한테 우리가 좀 더 단호한 그 협상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전에 이게 애리조나에 이렇게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애리조나는 사막인데 네. 우리는 지금 용인 반도체 여기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물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고 네. 애리조나도 뭐냐면 그 가스 발전소 이런 거를 결국은 이제 공급하고 하는데 네. 뭔가 이 애리조나에서도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막의 물 문제,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도 용인 반도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그 문제도 지금 이제 아마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 많이 도는데요. 사막에 이미 그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용수를 재활용해서 폐수를 재처리해가지고 쓰는 방안들. 그래서 이제 물을 어디 뭐 이렇게 북한강에서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서 끌어와는 그런 게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말씀은 이게 기업들이 가지 말라고도 간다. 그리고 돈이 되는 거면 부모가 반대도 하고 돈이 안 되는 거면 아들이나 딸이 하자고 해도 안 한다. 그 말은 기업들이 지금 용인에 있는 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버티지 못하면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어떻게든 옮겨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용인 반도체도 결국 전기와 에너지가 용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첨단 기술이 어느 정도 해결할 그런 방안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반도체 전략은 일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진출 당연히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김정관 장관 통해서 이제 협상을 잘해야 되겠지만 줄타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한국은 지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면서 이런 부분을 대만과 똑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적게는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이거 결국 시간 속도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은 땅이 좁아서 결국은 전기와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사람을 어떻게 이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그 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거냐. 단순히 이게 공장 하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과 전체 산업 클러스터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대만보다 좀 좋은 조건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에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미국 대만발 그 반도체 협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반도체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야금야금 뺏겨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서 패키징 전략을 확실하게 쓰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부품들을 한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피임 기술, 메모리 안에 결국 연산 기능을 넣는 이 피임 기술의 압도적 우위를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기서의 기술 우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거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만에서 이제 이렇게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하니까 이 대만 정부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결국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더라도 핵심 기술력은 대만에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결국 코어 경쟁력, 어떤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계속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우리 작년 재작년에 HBM을 개발하는데 늦어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늦게라도 속도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핵심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85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가 일본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무력화시킬 때 한국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은 빠른 투자와 기술력 습득으로 극복했고 대만은 TSMC라는 것을 국가가 차려서 반도체를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의 반도체 세계 질서 재편기가 돌입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핵심 기술을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서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받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